그 수사 기록의 이름 지운 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사실이 이제 이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임의로 왜곡해서 검찰단이 변호인단에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의 그 통신 사실 내역을 이렇게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 통화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받았는데요. 검찰단이 8월 11일자로 이걸 이제 받아서 봤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냥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통화한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역이 그냥 핸드폰 번호만 찍히는 게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 핸드폰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그 이름이 옆에 같이 찍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비서실장이랑 통화한 거는 뭐 비서실장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저장해 놓은 이름대로 나옵니다. 뭐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내용들도 뭐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부 이름들을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제공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부터 그 저장돼 있지 않은 이름이라 가지고 공란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면 이렇게 지워놓은 것처럼 제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지운 건데 보통은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이제 핸드폰 번호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니까 가려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당연히 가려져 있는 내용들은 이 해병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번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호인단에서 김기한 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보던 중에 8월 2일 날 오후 4시경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는 그 시간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언론인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 이 사람이 임종득 차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또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간대가 또 이 수사 기록상에 쭉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다가 이 시간에 왠지 통화를 한 것으로 이 기록상에 나오는데 거기도 다 공란으로 돼 있어서 해당 번호를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 번호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가려져 있는 번호들을 전부 수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개인 폰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들이 쭉 다 뜨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 번호들을 검찰단에서 다 가리고 줬다고 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수사해서 가지고 있는 기록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유리한 내용만 남기고 다 짜깁기 해가지고 변호인단에 사본을 줬다라는 건 범죄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에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임의로 왜곡하고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박대령 측 변호인에게 사본해준 자료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낸 게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도 똑같이 다 왜곡 조작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진행과 그 재판의 내용 자체, 그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이 검찰단의 굉장히 그 문제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오늘 고발을 이제 하게 되었음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박정훈 대령 사건에 재판부 변호인들이 지금 사실상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실체적 진실은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핵심적인 것인데 오히려 지금 박정훈 대령을 모함해서 재판의 회부에서 지금 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체적 진실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관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범죄 행위를 눈 감아주고 박대령에게 죄를 주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되지 않은 기소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이자들은 빨리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사주를 한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인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뒤집어 엎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이 모두 총선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지금 단수공천으로 천안에 출마를 하고 있고요. 임종덕 국방부 2차장도 경북 영주에 예비 후보가 되어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서 면죄부를 주고 그 나중에 있을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적 공천이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공수처가 속도감 있게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공수처장이 공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공수처가 최근 국방부와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을 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수처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조직이 해체되거나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빨리 해당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 다 행사하고 있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